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농지연금이 어느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국민연금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수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가시고 모두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연금 통계라는 이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농지연금과 그리고 국민연금 또는 다른 기타 연금과의 비교를 좀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표에서 보면은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부터 해서 국민연금, 직역은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인연금 포함해서.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농지연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전체 수급자 수는 589만 명에서 777만 명 정도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연금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면서 실제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수급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기준으로 590만 명. 이 기초연금은 재산의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65세 이후부터 우리가 매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약 397만 명이 21년도에 수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역은 뭐 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9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가 32만 명 정도가 되는 거고, 농지연금 같은 경우가 11,00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서 거의 수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더 훨씬 더 중요한데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아까 왼쪽 표와 같이 기초연금부터 해서 농지연금까지 쭉 나열을 하고 수급자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이 590만 명, 국민연금이 390만 명, 농지연금이 11,000명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 금액을 보면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기초연금은 월 평균 27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38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젊었을 때 어느 정도 납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수급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농지연금을 보게 되면은 126만 원, 12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아서 지금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퇴직연금과 직역연금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액수를 수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비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까지의 구성비가 사실은 가장 많은데 이 100만 원 이하까지의 구성비에서 사실은 50만 원 이하까지는 기초연금이 가장 많고 100만 원 이하까지는 국민연금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역은 이제 200만 원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뭐 특수한 경우니까 좀 제외를 한다고 하면 어, 주택연금이나 어떤 퇴직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지연금이 굉장히 100만 원 이상 고액의 연금을 받는 쪽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거의 53% 정도가 되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부부 기준으로 한 2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개인 기준으로는 한 17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이런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절대 불가능한 거고요. 그 공적연금으로는 우리가 노후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런 농지연금이나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같은 연금 제도를, 사적연금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농지연금이 130만 원 정도 되는 연금을 현재도 수령하고 있고 이 부분을 최대 300만 원까지 늘릴 수가 있다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최저 생계비임 270만 원, 부부 기준으로 27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6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최저 생계비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연금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연금으로 월 300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 직장인들이 자기 자본에 큰 부담 없이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자료를 공유 드리고 있지만 농지는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락하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없고 굉장히 물가 상승률만큼 정도만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토지 경매 시장에서 나오는 이 반값 농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 자본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어떤 가격의 급등락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면서 농지를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값으로 농지하면은 농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반값 농지가 특수한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정상 감정가의 70에서 80% 정도를 우리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반값으로 매입을 했는데 추가 대출을 70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20,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추가 대출을 받아서 많이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 농지를 보유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자를 감당을 하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60세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은 연 5%, 4에서 5% 수준의 복리 효과로 농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전엔 높은 가격의 농지를 팔게 되면은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농지연금용 농지는 현재의 토지 경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는 또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용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60세에 농지연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받는 기간에 또 가격이 급등해서 일반 매매 수요가 있다면 이 농지연금을 해지를 하고 일반 매매로 팝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용 농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을 받는 쪽으로 또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도 꽤 있는데 농지연금의 제도나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 그다음에 경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물건 분석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온비드 공미를 통해서 국가에서 임대를 받아서 경작을 하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농업인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월 300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존의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저의 어떤 경험과 저의 어떤 전략,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한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지 클래스를 통해서 얻었던 지식을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로그의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보고 계시는 물건에 대해서 검토를 좀 요청한다던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어떤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